우리 그 고도 비만 환자분들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배는 볼록하고 다리는 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협착증 심한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체형이 근육 빠지면 지방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하더라도 중도 포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지 말라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친구들은 다 좋아졌는데 왜 나만 협착증 치료하면 효과가 없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병원에 오셔가지고 원인도 찾고 또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협착증 치료가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생기는 걸로 알고 그걸 감수하게 되고 그냥 치료를 안 하게 되는데, 점점점 신경이 마르고 마비 증상이 되면서 목발보행 또는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은 치료를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많을 텐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나이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관은 좁아지죠. 우리가 나이 들면 동맥경화 생기면 제일 문제되는 게 어디예요? 우리 뇌하고 심장이잖아요. 뇌에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이제 우리 심근경색이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척추 안에도 관이 있잖아요. 척추 안에 이 지나는 관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도 나이가 들면 좁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좁아지면 아무래도 허리도 아프고 일단 다리로 신경이 안 통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저리고 쑤시고 아프겠죠. 오래 걸을 수 있겠어요? 못 걷겠어요? 척추에 협착증이 오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오래 못 걷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왕복 8차선으로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좁아져요. 8차선이 4차선, 2차선 좁아지잖아요. 척추도 신경이 좁아지면 안 통하게 되고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예요. 일단 그 좁아진 부위가 신경이 안 통하면 다리가 저리고 오래 못 걷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 눌린 부위가 계속 자극되다 보니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라든가 다리가 아프고 쑤시고 애리고 후끈거리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들은 이제 저린 게 통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린 것도 크게 보면 통증의 일부분이거든요. 팔 베기하고 주무시죠. 그럼 일어나면 팔이 저려요, 안 저려요? 그게 바로 협착증 환자분이 그런 저린 거를 다리 쪽에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증상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신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감각, 자율, 운동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이 너무 망가지고 너무 아파지면 자율신경까지 예민해져요. 그러면 고춧가루 뿌려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짜릿짜릿 놀래가지고 양말도 못 신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척추 협착증의 문제가 오래 못 걷기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맛집 다니셔야 되는데 아니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오래 못 걷고 10분마다 쉬었다 가봐요. 그거 사람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협착증이 진행되면 그런 증상 자체가 빈도수도 늘고 간격도 좁아지면서 일상생활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이 그러면 병원 자주 오셔서 치료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병원 오시다 치료 몇 번 해보고 원래 협착증 이런 거야 하고 또 중도 포기한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데 나중에 보면 다리 쪽 근육 다 말라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료를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일률적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환자분이 증상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이면 치료 방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주사 치료 똑같고 도수 치료 똑같고 이제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는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나는 왜 치료가 안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협착증이 하더라도 MR에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스크, 두 번째가 후관절, 세 번째가 유착이에요. 첫 번째 디스크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허리 모형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 통로를 보면 앞쪽에 디스크가 있죠. 그래서 좁아지더라도 이 디스크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흔히 이제 디스크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하죠. 염증만 생긴 단계, 안에서만 있는 단계죠.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바깥에 튀어나오면 팽윤, 돌출, 파열 순서대로 디스크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디스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뜬 사진 보면 똑같은 협착증 환자여도 디스크가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게 바로 디스크 염증이 있는 경우거든요. 디스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치료를 좀 해야 되겠죠. 디스크가 아픈 경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경이 눌리거나 또는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요. 우리가 이제 호떡에 설탕물 흘러나오면 개미떼가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증 반응으로 유착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디스크가 있으면 거기 염증 반응을 추가적으로 좀 더 더해줘야 됩니다. 서진 부위가 좀 아물 동안 좋은 자세라든가 운동 치료가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후관절. 뒤에서 보면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큰 관절은 디스크고 뒤에 있는 조그만 관절이 후관절이에요. 우리 몸의 체중의 10에서 20%를 담당하면서 움직이는 관절이거든요. 여기에 관절염이 추가되면 주사 치료라든가 인대 강화 치료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 관절염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척추 관절 운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숙이는 거, 옆으로 갸우뚱하는 거, 세 번째가 트는 거거든요. 이런 거 동작들 자주 하게 되면 디스크는 의외로 멀쩡한데 뒤 후관절이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 후관절이 추가적 원인이 있는 경우예요. 보시면 후관절 쪽에 뭔가 거칠하잖아요. 이게 관절염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많이 써서 그래요. 뭐 운동한다거나 안 좋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이 관절염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신경 성형술만 하더라도 증상이 100% 좋아지는 않아요. 이 바깥쪽으로도 후 관절염이 있으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유착이에요. 병이 MR이랑 똑같고 똑같은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친구분은 좋아지고 나는 안 좋아지는 거 보면 유착이에요. 우리 길거리 걷다 보면 껌 있잖아요. 껌. 나한테만 재수없게 껌 달라붙으면 내 신발만 달라붙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게 바로 유착이에요. 우리가 시술해보면 알아요. MRI 똑같고 나이 똑같아도 병의 유병 기간에 따라서 또는 중간중간에 디스크라든가 후관절 쪽에 염증이 얼마나 자주 재발에 따라서 환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관을 넣어보면 거기에 똑같은 협착증이 하더라도 잘 뚫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왜 안 뚫리지 하는 분들을 보면 최근에 자주 허리가 아프거나 삐끗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염증의 결과물로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착은 우리가 주사 치료라든가 시술해보면 압니다. 약이 잘 안 들어가거나 관이 잘 안 뚫리면 그 유착이 좀 심한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 MRI 판단이 힘들고 의사가 직접 치료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똑같은 협착증을 하더라도 디스크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하더라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원인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 정장 있듯이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찾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한테 맞는 치료를 꼭 찾으세요. 두 번째는 환자 원인이에요. 환자분들이 너무나 주사치료를 좋아해요. 모든 치료 목적은 통증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운동치료도 있고 뭐 시술도 있고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분이 계속 주사 맞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도 계속 신경은 치료해달라 수술해달라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계속 스테로이드만 주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세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통증이 마스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추워진 게 아닌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잠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약 처방하는 거죠. 통증 자체가 좀 더 심해 환자분들이 그 다음 단계 시술이나 수술로 나아가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죠.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신경주변 유착, 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할 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변에 유착이 많으면 이걸 살살 한 겹씩 다 벗겨내야 됩니다. 보호자분들은 왜 밖에서 술 늦게 끝나냐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신경 다칠까 봐 우리가 세밀하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 몸에서 근육이 빠져요. 지방이 늡니다. 우리 그 고도 비만 환자분들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배는 볼록하고 다리는 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협착증 심한 분들이 주사 많이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체형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많이 맞으면 근육이 빠지면 지방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하더라도 재활치료 해야 되는데 근육이 안 따라져서 중도 포기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지 말라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시고 협착증을 만성질환 생각하고 몇 년 동안 주사치료를 뭐 1년에 열 몇 회씩 맞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마디로 끝날 게 두세 마디가 되고 간단하게 뭐 가마수로 끝날 게 고정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병원 문제예요. 아무래도 협착증 환자들은 만성 환자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설명도 자주 해주고 치료할 때도 지치지 않게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환자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고 비싼 돈만 날리고 치료 효과가 없다고 주변에 알리게 되면 다른 분들까지 치료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병원에서 이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고 설명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노의 팁을 드리면 시술이 끝났다 해서 이건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시작을 보면 됩니다. 관리가 왜 중요하냐? 넓혀진 부분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올바른 자세가 대충 뭐냐? 척추라는 게 원래 커브가 있어야 된다. 커브가. 이 자세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커브가 있어야지 움직일 때 이게 완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라든가 꼬부러진 허리는 항상 허리가 긴장돼 있고 아픈 부위가 계속 눌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디스크 높이도 유지되고 관절도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C자 커브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후에 가장 강조하는 게 항상 바른 자세로 걸어라. 무거운 갑자기 들지 말라. 맨바닥에 오래 앉지 마라. 양반이지만 책상 다리를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죠. 환자분들 에서 넓혀놓은 구멍은 다시 좁을 수 있다.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하신 분들은 평생 잘 쓰시고요. 잘 쓰시고 관리 잘 못하면 그 부위가 또 망가지거나 인접 부위가 또 좁아집니다. 정확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다시 또 안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환자 오시면 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좀 진료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시술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시술이나 수술 후에 효과가 없거나 시술이나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더라면 시술 수술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허리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